자, 1단원에서 두 번째, 내분점 좌표인데 이제 좌표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좌표를 구하는 방법 또는 예시 그리고 좌표 구하는 공식들을 이용해서 내분점 좌표를 구할 겁니다. 근데 이제 개념 노트에다가 필기를 하면서 할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분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자, 우선 우리가 선분 AB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직선이 아닌 선분이에요. 선분이란 얘기는 두 점의 끝이 두 점을 연결한 고등선이기 때문에 임의의 점 P에 대하여 P를 기준으로 M과 N, 즉 길이 B가 M 대 N으로 나눠져 있다면 우리가 이거 점 P는 현재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냐,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M 대 N으로 여기서 내분의 기본 개념 M 대 N으로 내분한다. 안에서 이 한 선분을 두 개의 선분으로 잘라준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 점의 이름을 우리가 앞으로는 그래서 점 P를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내분점으로 명칭을 붙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분점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그 전에 항상 기억해야 될 건 어떤 거냐면 주의사항이 있죠. 주의사항이 뭐가 있냐? 위에 있는 선분을 예시로 들 건데 우리가 이 A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라고 했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 AB가 위치가 바뀌어서 BA가 된다면 BA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거냐? 제일 중요한 거. 요 앞에 있는 A가 출발점이고 뒤에 있는 B가 도착점인데 여기가 B가 출발점으로 바뀌는 거고 A가 도착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B에서 출발을 해서 P를 거쳐 A로 간다면 몇 대 몇이 되냐? 요때는 N 대 M으로 내분한다. 요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같은 P를 담당하고 있지만 엄연히 표현이 다르다. 그래서 이 표현이 다르다는 거 요게 중요합니다. 주의사항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문제에서 어떻게 주어졌는지 AB로 주어졌는지 BA로 주어졌는지 앞에 있는 게 출발, 뒤에 있는 게 도착이다 정도만 알면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내분점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내분점 좌표, 내분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 요걸 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식은 어떤 식이냐면 바로 AP 대 PB가 M 대 N. 요게 중요해요. 요 식을 이용해서 P의 좌표를 구해 볼 겁니다. 그럼 여기서 X1, 여기를 X, 여기를 X2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여러분들이 지금 요 그림에서는 X1이 X보다 작고 X2가 가장 큰데, 이건 이제 이 특정한 예시에서만 그런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A가 X1이고, P가 X고, B가 X2면 누가 더 큰지 몰라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식 세울 때 어떻게 세울 거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두 점 사이 거리 구할 때 AP를 우리가 절대값 X-X1 그리고 BP를 구할 때는 절대값 X-X2라고 정의를 했었잖아요. 요걸로 식을 세울 겁니다. 자, 그러면 절대값 X-X1 대 절대값 X-X2는 M 대 N이 될 거다. 여기서 우리가 내항과 외항의 곱을 이용해주면 요 두 개 곱하고 곱했을 때 같아야겠죠. 그래서 나오는 식이 M 곱하기 절대값 X 빼기 X2와 N 곱하기 절대값 X 빼기 X1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지금 현재 x1과 x와 x2 사이에 대소관계는 파악이 불가능하죠. 파악이 되지 않았다. 그죠? 단 x는 x1과 x2의 사이에 존재한다. 그 말은 어떤 이야기가 가능하냐면 x1 빼기 x1이 양수라면 x 빼기 x2는 음수가 될 거고요. 왜냐? x1이 더 작고 얘가 커질 거니까. 반대로 x 빼기 x1이 음수라면 x 빼기 x2는 양수가 된다. 이 부호가 어때요? 달라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식이 요 예시에 의해서 얘가 음수라면 얘가 양수일 거고 얘가 양수라면 얘가 음수일 거예요. 그럼 말 그대로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요 앞에 있는 게 음수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렇다면 식이 어떤 식으로 바뀔 거냐? m 곱하기 x2-x가 되고 오른쪽에 있는 건 반대로 양수가 될 거니까 x 빼기 x1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죠? 얘를 정리해주면 mx2 mx는 nx nx2예요. 원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과연 내가 지금 뭘 구하느냐? 사실 여기 보면 m하고 x2, m, n, nx1 전부 다 값이 주어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실제로는 x1과 x2 그리고 m하고 n 다 아는데 내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거는 여기 있는 x만 몰라요. 얘를 구하는 거니까 1차 방정식이죠. 그래서 요 녀석을 이항해주고 요 녀석을 이항해주면 따라서 m 플러스 nx는 mx2 더하기 nx1이 될 거고 이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x였으니 따라서 x는 뭐다? m 플러스 n분의 mx2 더하기 nx1이 된다. 이렇게 내분점 좌표를 구하는 공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공식을 외울 때 어떻게 외울 거냐? 딱 x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공식 외울 때 팁을 주자면 AB를 만약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라 했을 때 공식 기억 안 난다. 그때는 여기 있는 m과 n을 그 밑에 그대로 써요. 우선. 그리고 m과 b를 곱한 거 m 곱하기 b의 좌표 그리고 a와 n을 곱한 거 크로스해서 좀 더 크게 그려주면 AB를 m 대 n으로 쪼갰으니까 m과 b 그리고 a와 n 크로스 돼서 m 값은 뒤에 있는 b의 좌표를 곱하고 n 값은 a의 x 좌표를 곱할 거예요. 그걸 곱한 걸 더해주고 분모도 m 더하기 n이 될 거다. 요렇게 m 대 n을 밑에 그대로 써서 크로스해서 곱해주자. 요 정도로 기억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문제 풀 때는 공식을 까먹었으면 요렇게 풀어보세요. 알겠죠? 요것도 중요하니까. 자, 요까지 하면 현재 우리는 수직선에서의 내분점 좌표를 다 구했어요. 근데 우리가 수직선에서만 할 수 없으니까 이번에는 좌표 평면에서 해볼 건데 사실 요거는 생각보다 많이 쉬워요. 왜냐? 내분점 공식을 몇 번 쓰자. 내분점을 공식을 써서 2번씩 쓰면 된다. 어디서 한 번? x 좌표에서 한 번, 그리고 y 좌표에서 한 번. 이렇게 한 번씩 쓰시면 돼요. 자, 그 이유는 바로 닮음에서 나옵니다. 닮음으로 증명이 가능하다. 평행선 정리긴 한데, 자, 여기서 한번 더 나아가서 y축이 있고 x축이 있을 때 선분 AB의 위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점이 A, x1, y1, 여기 있는 점이 B, x2, y2라고 했을 때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하듯이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고요. 그 와중에 필요한 거는 바로 m 대 n을 쪼개주는 p, 요 길이가 m, 요 길이가 n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얘기했듯이 내분점 좌표를 2번 쓰면 돼요. 뭔 소리냐? a와 여기서 쭉 내리고 그 다음에 요렇게 쭉 내려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 좌표는 x1, 요 좌표가 x2, 그리고 요 좌표가 y1, 요 좌표가 y2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목적이 어떤 걸 구하는 게 목적이었냐면 p 좌표를 구하는 게 우리의 최종 목적지였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뭐로 두냐? x, 요 점을 y라 합시다. 이제 우리는 목적이 뭐냐? x와 y를 구하면 끝나는 문제죠. 그런데 평행선 정리에 의하면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평행선 정리에 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길이 b가 얘가 n 대 m 나오고요. 여기는 반대로 m 대 n 나와요. 길이 b가 평행선이니까. 삼각형에서 이렇게 있을 때 평행선을 그어버리면 A 대 B였을 때 이것도 A 대 B 되는 거 알죠? 중학교 2학년 2학기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X는 M 플러스 N분의 공식 이용했을 때 여기 있는 X1과 N을 곱해준 거 그리고 여기에 있는 M과 X2를 곱해준 걸 더하니까 식이 MX2 더하기 NX1 될 거고요. 다음에 요 점에 있는 y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보니까 m 대 n이죠. 다시 m이랑 y2 곱하고 반대편에 있는 n과 y1을 곱해요. 마찬가지로 m 플러스 n분의 m y2 더하기 n y1 요렇게 좌표를 구할 수가 있다. 따라서 p의 좌표는 m 플러스 n분의 mx2 더하기 nx1 콤마 m 플러스 n분의 my2 더하기 ny1 이렇게 좌표가 완성이 된다. 그래서 좌표 평면에서는 내분점 공식을 굳이 따로 읽는 게 아니라 2번 쓴 거예요. 2번. 언제? x에서 한 번, y에서 한 번.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식대로 하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중점, 선분의 중점의 좌표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중점의 좌표라는 것은 A라는 점이 x1, y1이고 B라는 점이 x2, y2라고 둘 때 이 A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죠? 1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뭐다? 점 M을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냐면 중점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중점 좌표 구하는 식을 써보면 자 실제로 2분의 1 곱하기 x2 더하기 1 곱하기 x1 2분의 1 곱하기 y2 더하기 1 곱하기 y1이 나올 거고 어차피 1은 2분의 x1 플러스 x2 2분의 y1 플러스 y2로 나오게 돼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중점 좌표 구할 때는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 좌표끼리의 평균값이 중점이 된다. 쉽게 말하면 좌표끼리 더하고 나누기 2해라. 요게 중점 좌표 구하는 식이 되는 겁니다. 왜냐? 1대 1이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가 중점 좌표 구할 때는 이렇게 두 좌표의 평균값을 이용하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무게중심 좌표를 구해 볼 건데 물론 이제 무게중심 좌표는 A, x1, y1 B가 x2, y2 C가 x3, y3가 있죠. 이 무게중심
G좌표는 3분의 x1, x2, x3고 그 다음에 3분의 y1, y2, y3인데 요거 증명하는 과정은 필수 문제 9번의 1번 필수 문제 9번의 1번 문제가 증명하는 과정이니까 요걸 보고 필수 문제에다 풀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까지 하면 내분점을 활용해서 우리가 무게중심을 구하는 걸 했어요. 그죠? 자, 근데 이 필수 예제에 나와 있겠지만은 중학교 때 배웠던 닮음 중에 길이비를 사용하는 것들을 한 번 더 복습해보면 내분점과 ABC가 있을 때 내분점과 그 다음에 외분점에 대해서 각을 2등분 했다. 자, 각을 2등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길이비가 AB 대 AC는 다시 얘기해서 BD 대 DC고 그리고 AB 대 AC는 다시 얘기하면 BD 대 CD였다. 그죠? 그래서 나오는 게 AB 대 AC는 BD 대 DC고 여기도 AB 대 AC는 BD 대 DC다. 요런 특수한 길이비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 있고 얘를 추가적으로 생각해보면 평행사변형 있죠? 평행사변형 있으면 평행사변형 입장에서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해요. 보면 요렇게 이등분 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두 대각선의 교점이 의미하는 것은 각각의 대각선의 중점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요걸 가지고 필수 문제를 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내분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끝이고요. 이게 공통수학 2로 바뀌면서 외분점 빠졌는데 그 문제들이 나왔을 때 한번 같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까지 하면 공통수학 2에서 내분점 좌표 구하는 방법은 끝입니다. 여기까지 필기하시고요.